네, 오늘은 이제 판다스하고 매프란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할 건데, 그 전에 제가 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갖고, 제가 이제 잔소리라는 챕터로 하나 섹션을 만들었습니다. 이 섹션은 이제 제가 나중에 좀 없애버릴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뭐 잔소리 이제 듣기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학생은 이 영상을 이제 스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통계학과 진로에서 저는 이제 꼭 코딩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딩과 이제 상관없이 살 수도 있고 코딩이랑 어떻게든 좀 그 관련이 있는 직업으로 살 수도 있는데 일단 상관없는 직업,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든가 뭐 그럴 경우에는 그 요럴 경우에는 사실 그 공무원 시험만 잘 보면 되잖아요. 시험만 잘 보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코딩이랑 별로 이제 상관이 없겠죠. 그다음에 뭐그 외에도 뭐 그 가업을 잇는다든가 이제 뭐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뭐 시험을 통해 가지고 얻는 직업이 있는데 그 시험 자체에 파이썬이 포함되지 않거나 아니면 뭐 R이 포함되지 않거나 뭐 이제 이러한 케이스에는 코딩이라서 이제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 있고 내가 이제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데 코딩이랑 상관없는 직업을 그냥 본인이 의지로 선택할 수도 있죠. 뭐그 졸업을 한 다음에 그 뭐 학원 선생님을 할 건데 그 학원 선생님을 하는 그 뭐 코딩 선생님이 될 게 아니면은 프로그래밍 능력이 좀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제가 학부 때 해당된 케이스인 것 같은데 통계학과 그러니까 저는 학부 때 통계학과가 아니었거든요. 통계학과로 이제 바뀌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학부 때 나는 통계학과로 전공을 바꿔가지고 나중에 통계학 관련된 직업을 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과 입장에서는 제가 요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학과도 마찬가지예요. 통계학과 학생이지만 내가 통계학과랑은 좀 맞지 않고 다른 학과로 이제 전과를 해가지고 그 학과에 맞는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학과가 코딩이랑 상관없을 경우에는 뭐 상관없는 직업을 그 코딩과 상관없는 직업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어, 여기 잔소리를 들을 필요는 없고 코딩이랑 이제 상관 있는 경우를 보면은 또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시험을 보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어디인가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코딩 테스트라는 시험을 보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제일 어, 요게 이제 그러한 케이스죠. 제가 여기 카카오 채용 연계형 인턴십 문제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요러한 그 문제를 이제 카카오에서 이제 냈습니다. 채용 연계형 인턴십에 너희가 참여하고 싶으면은 이 문제 같은 거를 이제 잘 풀어갖고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내는 경우는 당연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뭐 이해력도 중요하고 그렇겠지만 코딩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이제 뭐 카카오 방금 본 것처럼 카카오가 있고 네이버도 이러하고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비슷한 뭐 다른 IT 기업들도 이러한 코딩 테스트를 이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빅데이터를 이제 분석하는 기업 LG CNS나 이제 삼성 SDS에서 통계학과 출신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데이터 분석하는 업무들을 이제 많이 맡기는데 뭐 이제 이러한 기업에서도 이러한 그 코딩 테스트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과하는 사람들만 면접 기회를 주고 뭐 그러한 방식입니다. 채용 연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일반적인 대기업 뭐 삼성이나 뭐 SK나 뭐 이제 이러한 그 기업들에도 이 코딩 테스트를 보고 여기에 이제 입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장은 이렇게 그 코딩 테스트라는 이 시험 자체를 보는 건 아닌데 장기적으로 이제 필요한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대학원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권 그 다음 뭐 병원 뭐 이런 데 이제 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뭐 대학원 같은 경우는 통계나 이제 AI 관련된 대학원을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뭐 통계학이나 AI 관련된 지식 같은 거를 이제 물어보지 당장 그 대학원에 입학할 때는 코딩 테스트 같이 코드 능력 자체를 이제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쓴 이유가 대학원에 들어가서는 어차피 이런 데 이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이제 필요할 수 있고 그다음 대학원에 들어가서도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코드를 짜지 못하면 연구를 할 수가 없을 테니까 들어가서 이제 필요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무슨 은행 이런 데 갈 때는 당장 이제 제가 아는 정보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최근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2, 3년 전에 이제 조사를 했을 때는 필요가 없었어요. 그때 조사할 때는 나중에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견은 있었는데 당장은 아무튼 필요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나름대로 뽑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제 그 프로세스대로 이제 뽑고, 근데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뭐 내가 이제 뭐 R이나 파이썬이나 전혀 상관없는 그런 업무를 하기보다 어느 정도 좀 활용할 수 있는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병원 같은 데서 통계학과 출신들을 많이 뽑아가지고 분석 업무 같은 걸 이제 하거든요. 그 병원에서 이제 뽑을 때 자체는 뭐 이렇게 입사 시험 같은 거를 보지 않아요. 이렇게 카카오 문제처럼 이런 걸 이제 보진 않는데 들어가고 나서는 일정의 이제 코딩 그 능력이 이제 필요한 경우가 있죠. 음, 아마 그 학생들이 조금 궁금해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그럼 이거를 해야 되냐, 이거를 해야 되냐, 일 것 같은데요. 그 말은 사실, 뭐든지 사실 되면 좋거든요. 뭐든지 되면 좋은 건데, 뭐를 해야지 좀 확률이 있냐라는 거죠. 이거는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그냥 완전히 제가 알고 있는 전북대 학생들 데이터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은 여기에서 공무원 2명 회계사 없고 뭐 공기업 같은 거 없었고 최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전북대 학생들 데이터가 최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3년 전에 왔으니까 최근 3년. 그 전에는 몰라요. 그리고 이게 그 올 데이터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한테 이제 따로 뭐 그 연락을 하지 않거나 뭐 그런 학생들을 잘 모르니까. 그다음에 여기에서 네이버 카카오 없고 그다음에 KT 한 명 갔어요. 이 중에서는. 그다음에 대학원 진학이 많아요. 금융권은 농협은행 한 명 갔습니다. 병원 전북대병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인다고. 그 통계학과 학생들 중에 3년 동안 이거밖에 못 가냐 이거는 절대 아니고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여기는 조금 이제 세분화해야 되는데 진학은 그냥 그 학교 상관없이 순서대로 쓴 겁니다. 제가 생각나는 순서대로 지스트 갔고 한양대도 갔고 서울시립대 중앙대 연대 고려대 한 명씩 갔고 이 정도 간 것 같은데 카이스트 갔구나. 카이스트 이게 약간 중복이 있어요. 한양대 한 명, 두 명, 여기 2명,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한 명, 카이스트 한 명, 지스트가 제가 알기로 4명 갔어요. 4명. 음. 그래서 이렇게네. 그쵸? 시험으로 해결하는 경우. 그러니까 공사가 그 공기업이 무슨 연금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제가 온 이후로는 그렇게 많이 못 봤습니다. 전북은행도 갔다. 맞아, 한 명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가 유리한지는 그 학생들이 그
제가 이제 얻은 정보 이렇게 있고 학생들이 이제 보면서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거는 이제 대학원인데 사실은 이거는 그 취업 결정은 아니잖아. 그쵸? 요거는 취업 결정은 아닌 거고 요 정도가 이제 취업이 이제 결정된 거죠. 요 정도가 이제 취업 결정이니까 그 감안을 하시고 보면 되고 이것도 사실 그 웬만하면은 여기 레벨에 있는 학교들 가면은 취업이 잘 돼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 이제 대학원 한번 이제 거쳤다가 이렇게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KT에 들어간 학생은 이제 제 지도학생이었어요. 석사 지도학생이어갖고 이거는 이제 석사 졸업입니다. 학사 졸업은 아니고 여기는 나머지는 다 학사 졸업하고 여기도 제 지도학생인데 이거는 이제 학사 졸업하고 여기 들어갔다가 여기 다니면서 저한테 석사 지도를 받은 학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뭐 학사 졸업이니까 요거 감안하시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얼른 지워야지. 얼른 지우겠습니다. 뭐가 유리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때그때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냥 제 느낌은 되면은 이게 좋아요. 끝나잖아 그냥. 그리고 어떠한 자격도 필요 없잖아요. 뭐 학점이 뭐 줘야 된다든가 그런 자격이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여기 시험 쳐갖고 뭐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된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 없잖아요. 그냥 되면 끝이니까 이게 할 수 있으면 이거를 해서 한 방에 해결하는 게 제일 좋고 여기는 되게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뭐 여기 무슨 은행을 준비하고 있다. 근데 그걸 준비하다가 뭐 준비한다고 여기 꼭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네이버 카카오에 가려고 코딩 테스트 공부를 이제 열심히 했다. 뭐 열심히 한다고 코딩 실력이 좋다고 여기 꼭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약간 이제 불안한 감은 있어요. 불안한 감은 있는데 대신에 여기는 이제 확정이고 시험만 보면 확정이고 여기는 이제 뭐 이거를 그 코딩 테스트 준비를 이제 한다고 뭐 이제 꼭 그 여기 카카오의 확정은 아니거든요. 내가 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럴 일은 없겠지만 극단적으로 이럴 수도 있죠. 정부에서 내가 코딩을 제일 잘해. 그렇지만 카카오에서 그에 안 뽑았어요 사람을. 그럼 여기 못 가는 거잖아. 그렇죠?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약간 이제 불안하지만 대신에 뭐 카카오가 안 뽑으면 뭐 네이버 가면 되고 여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카이스트나 이런 대학원을 내가 가고 싶었다. 거기가 안 뽑아.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니면 못 갔어요. 공부를 했는데 조금 부족해서 못 갔다. 그러면 이제 조금 낮은 레벨의 이제 대학을 가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약간 실패했을 때 모든 걸 잃지 않는데 여기는 사실 공무원 시험을 내가 한 5년 정도 준비했는데 떨어지면은 끝나는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여기는 남는 게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가기 위해 가지고 어떤 뭐 공모전 같은 것도 많이 쌓고 그다음에 학점 같은 것도 관리를 했을 거고 영어 공부도 했을 거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갖고 그 둘 차이는 약간 이제 실패했을 때 그러한 그 리스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 이게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고 싶잖아요. 공무원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하고 싶으면은 공무원 시험을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잘 보는데 필요하지 않은 거는 그거는 손해예요, 손해.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 회화 공부를 하고 싶다. 영어 회화 하면은 좋을 것 같잖아. 이거 손해야. 영어 회화를 잘한다고 공무원 시험을 잘 봐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손해예요. 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뭐 하루에 뭐 몇 번씩 투자를 하면서 내가 영어 회화 공부를 한다. 손해예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요러한 데는 좀 이게 요러한 데는 이게 좀 덜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네이버에 가고 싶어. 근데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면서 영어 회화 이거 손해까지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손해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하면 좋고 뭐 이 코딩 테스트가 이제 좀 더 중요하게 하는데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차피 뭐 회화 그 기업 들어가도 영어는 이제 잘하면 좋으니까 이건 손해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 갖고 뭐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싶다. 이것도 손해지 그냥
그냥 개인 취미 활동하는 거예요. 영어 해야 하고 파이썬 공부하고 이런 거 그냥 개인 취미 활동하는 겁니다. 노는 거하고 똑같아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뭐 네이버나 이제 아니면 뭐 대학원 진학할 때 당장 파이썬은 필요 없지만 파이썬 공부를 내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다. 아니면 대학원 진학할 때 영어 공부가 당장은 필요 없지만 뭐 회화 공부도 하고 싶다. 손해는 아니지. 그렇죠. 언젠가 쓸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요런 거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좀 다 같이 준비해야 되고 얘는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 없이 시험만 보면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약간 요런 느낌인 것 같아. 이 코딩이랑 상관없이 이제 시험으로 해결하는 요런 거 있죠. 요런 거는 그 옛날에 뭐 사법고시를 이제 통과하기 위해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 그 사법고시만 패스하면 끝이죠. 그쵸? 뭐 좋은 대학 나올 필요도 없고, 사시만 패스하면 끝이고, 여기는, 그냥 그, 좋은 대학을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꼭 뭔가 취업이 잘 된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취업이 잘 될 확률이 높은 거지. 그러니까 코딩 테스트 준비하고, 뭔가 이제 그 학점 관리하고 이런 거를 한다고 해서 취업이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느낌이고 대신에 이제 사고고시를 준비하다가 한 10년 준비하다가 안 됐어.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뭐를 이제 좀 하다가 안 됐어. 그러면은 그래도 뭐 그 학교를 졸업하는 그거는 남잖아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제 요거는 이제 뒤로 하고 요건 코딩이랑 상관없으니까 제가 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합격할 수 있냐 공무원 합격 수기 같은 거를 읽어보면서 막 제가 분석할 건 아닌 것 같고 코딩이랑 상관 있는 직업을 이제 택할 경우에는 이제 뭐를 해야 되냐 그냥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이런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나중에 요거는 해야 돼요. 요거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어느 정도 학점 관리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관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공모전 같은 것도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캐글이나 데이콘이나 이런 경진대회 같은 게 많이 열리거든요. 이런 거를 참가해서 그 어느 정도 이제 그 특히 이제 최근 기업들은 이 캐글이나 데이콘 경진대회에 참가한 이력을 요구해요. 이런 데가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 참가하려면 당연히 그냥 이거를 뭐 엑셀로 분석하진 않거든요. 이거는 이제 당연히 파이썬이나 거의 파이썬이에요. R도 잘 안 쓰고 거의 이제 파이썬이나 이제 이런 거로 많이 분석하는데 이런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이런 대회를 참가할 수가 없는 거고 이런 기업에 이제 내는 것도 되게 힘들어지겠죠. 이런 거를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학회는 우리 학과는 아니지만 다른 학과에서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학부생인데 무슨 연구 주제 같은 게 있으면은 뭐 아이디어 이런 게 있으면은 그 교수님 찾아가가지고 제가 이런 거를 좀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 분석해서 학회 나오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다른 학과 같은 경우는 학부생이 이제 그 학회에 나가서 뭐 포스터 같은 거 발표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한 학기 방학 포함해서 정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서 나가면은 뭐 취업을 할 때나 아니면 대학원 갈 때나 뭐 그럴 때 이제 하나의 또 스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잘 하면 되고 저도 이거 학생이 한번 찾아와가지고 이거를 지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터 발표까지 잘 했고 수상은 못했고 수상을 못해도 그냥 거기 발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스펙이니까 이런 것들도 혹시 이제 내가 챙기고 싶다라고 하면은 학과 교수님들 잘 찾아가가지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이 지금은 이제 수업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말하는 게 있는데 좀 더 이제 직접적으로 듣고 싶다. 뭐 그런 이제 그럼 이제 뭐 어떤 진로는 별로 이제 안 좋으니까 추천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이제 어떤 기업이라든가 어떤 학교라든가 뭐 그렇게는 말하지 않겠지만 뭐 아니면은 이제 내가 뭐 A 학교, B 학교, C 학교 있는데 뭐가 좀 더 좋은 선택이냐 이런 거를 좀 직접적으로 듣고 싶으면은 나중에 그뭐 상담 신청 같은 거 해가지고 찾아오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수업의 목적은 일단 첫 번째는 통계학과 상위 과목들 있죠. 그런 거 통계학과 상위 과목이나 타학과 상위 과목을 이제 수강하기 위해서 요거는 그냥 지웁시다. 어, 파이썬을 쓰는 과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기계학습 활용, 아니면 이제 제가 작년에 했던 데이터 시각화, 뭐 아니면 뭐 기계학습, 딥러닝, 데이터 마이닝 이렇게 파이썬을 쓰는 과목들을 나중에 수강을 할 때 파이썬을 할 줄 모른다라고 하면은 쓰기가 힘들겠죠. 당연히 이런 걸 이제 듣기도 힘들 테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듣기 위해서 기초 실력을 쌓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그 1차적인 목표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를 학생들한테 좀그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딩을 빨리 배우려면은 잘 베껴서 잘 받아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남의 코드를 딱 보고 특히 GPT가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을 하다가 막히면은 구글에 검색을 하거나 GPT에 물어볼 거 아니야. 뭐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거를 딱 보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이게 딱 머리에 기억이 나와서 다음에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잘 모르겠지만 저거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답이 나온다는 거지 하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그냥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케이스는 노력에 대비해서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코드를 알고 있죠. 이거는 되게 이제 단순하고 극단적인 예제인데 여기 A라고 이제 대문자로 쓰고 이제 is upper라는 메소드를 써갖고 true가 나온다는 거는 이제 얘가 대문자라는 거다. 이런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이거를 쓰는 걸 봤어요. 저는 이거를 몰랐어요. 그때까지는. 근데 is low를 쓰니까 이게 false가 나오네. 그러면은 얘를 아는 사람은 요거를 보고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 이거 그냥 소문자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코드구나 라고 바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에는 누가 이걸 안 알려줘도 is low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코드를 모르면은 이 코드를 봐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냥 잘 모르겠고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은 소문자인지 아닌지를 체크할 수 있다는 거지.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코드를 보고 이제 흡수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똑같이 1시간, 2시간 이렇게 그 코드를 짜는데 시간을 투자해도 실력이 빨리빨리 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면은 경쟁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랑 경쟁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똑같은 시간을 투자를 해도 그러니까 애초에 실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 텐데 그 더 많은 시간을 이제 투자를 해도 이 흡수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결국엔 실력이 안 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꼭 필요하다.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문법 지식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코드나 이제 프로그래밍에 대한 체계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한 뭐 세부적인 코드를 다 알지는 못해도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제가 이제 그 브레이크문 같은 거 혼자 공부해보라고 했었잖아요. 그 브레이크문을 모를 수는 있어요. 모를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 반복문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은 이 개념을 봤을 때 아 여기서 멈춰가지고 반복문을 빠져나오는 구문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이거 복사해갖고 붙여넣으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 요거밖에 안 되면은 사실 이제 그 다음에 공부할 때 되게 불리해요. 요 말을 사실 하고 싶었는데 이 수업의 목적은 코딩 테스트를 대비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코딩 테스트를 대비하는 거는 따로 짜야 돼요. 강의 노트를 새로 짜야 되고 이거는 그냥 거의 1번이랑 2번에 제가 많이 초점을 맞췄고 코딩 테스트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좀 그 특정 문제 풀이 패턴 같은 거를 외워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좀 외워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능력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문제 해석 능력도 필요하죠. 이런 문제는 이거를 듣고 나는 이거 한글을 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너무 길고 뭐를 요구하는지 알아듣기 힘들다. 이러면은 이제 그냥 못 푸는 거죠. 코딩은 아무리 잘해도 못 푸는 거니까 여러 가지 능력들이 다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요거 자체를 이제 대비한다기보다 그냥 나중에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스타일로 나오고 대신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걸로는 이거를 풀 수는 있죠.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공부한 걸로 이제 풀 수 있는 것들을 좀 소개를 하면서 나중에 이런 거는 좀 스스로 공부해 보세요. 근데 언젠가는 공부를 해야 돼요. 라는 스트레스만 좀 주는 그 정도 수준으로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코딩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부터 좀, 아니, 해야 되는 이유라기보다 하면 좋은 이유부터 이제 좀 설명을 하면은, 굉장히 그 여러분들이 대학교 4학년이 일단 되게 짧고, 제한된 기회만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때 그 코드에 대한 자신감, 그 코딩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은 좋은 기회를 많이 포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입니다. 자,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를 이끌 청년들을 찾습니다. 저 되어 있고, 대상 29세 이하, 저는 못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코드를 잘 짜지도 않지만 제가 잘 짠다고 해도 여기에 지원을 할 수가 없죠. 여기 조건에 걸려가지고.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있고, 뭐, 이 조건이 이제 되게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일단은, 4년제 대학 졸업자, 그러니까 그 졸업자이거나 졸업 예정자, 요렇게 되어 있고, 전공 무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도 좀 할 말이 있는데, 일단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라는 거는 우선 여기에 지원하려면은 이거를 준비를 그냥, 이런 게 있네? 한번 써봐야지 하고 써서 이제 딱 지원했는데 딱 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되기 위한 준비를 좀 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최소한 저는 한 6개월 전부터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4학년 이제 졸업 예정이면은 4학년 이제 뭐 초반쯤에는 이런 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얘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럼 이제부터 처음부터 파이썬을 배워보자 아니면 뭐 다른 언어를 배워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파이썬이나 그런 거는 이제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들어가기 위한 좀 문제 그러니까 코딩 테스트만을 위한 준비를 따로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제 생각에는 3학년 1학기 정도, 그러니까 이번이 2학년 2학기 때 이제 듣고 있을 수가 있는데 3학년 1학기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이러한 지식이 완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공모 정도 나가고 테스트도 해볼 수 있으니까. 왜 이런 거를 지원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좋습니다. 혜택이 좋아요. 일단 여기가 뭐 하는 거냐면 교육을 시켜주거든요. 교육과정의 특징, 뭐 몰입형 집중, 뭐 성과 창출형 교육, 뭐 저쪽 이제 되어 있는데 관심 있으면 읽어보세요. 관심이 없더라도 읽어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교육을 쭉 해주고 뭐 그 4차 산업혁명 분야죠. 이런 거 뭐 빅데이터, AI 그러니까 이게 통계학이랑 관련이 없지 않아요. 요 두 개는 관련이 있잖아요 이미 그쵸. 그리고 기업이랑 연계해 갖고 뭐를 이제 프로젝트도 진행시켜주고 이런 걸 합니다. 이게 얼마냐? 이런 교육을 듣는데 얼마냐? 100만 원을 줘요. 우리가 100만 원을 내고 듣는 게 아니고 교육을 들으면서 월급으로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비 보면서 교육 듣지 말라는 거예요. 100만 원씩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죠. 그러니까 이거는 듣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겠죠. 일단은 돈을 주는 거잖아. 돈을 주고 교육도 시켜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지원자가 많고 누구나 하고 싶어 하고 그러면 이제 선발을 해야 되는데 선발을 하는 방법은 코딩 테스트로 합니다. 이것도. 코딩 테스트를 이제 거쳐갖고 선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취업이랑 연결을 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이건 채용 연계형이랑 좀 다른데 취업이랑 연계가 되는 건 아닌데 그냥 뭐 우수 교육생 시사하고 뭐 컨설팅 같은 거 제공하고 그런데 이거 자체가 되게 인기 많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왔다는 거 자체가 스펙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좋은 학교 나온 것처럼 나 그 뭐 삼성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출신이야라는 거 자체가 되게 큰 스펙이기 때문에 나중에 취업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럼 일단 취업을 할 때 원서 어플라이 하기 전에 이런 게 있으면 좋을 테고, 그쵸? 이러한 경험이 있으면 좋을 테고, 어플라이를 4학년 2학기 때쯤에 한다고 치면은, 이러한 경험은 최소한 4학년 1학기 때 쌓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준비는, 이거에 대한 준비는 3학년 2학기 때 정도 이제 준비를 해서 6개월 정도 이제 해서 들어가야 될 테고, 3학년 2학기 때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3학년 1학기 때에는 뭐 파이썬이나 이제 뭐 이런 웬만한 프로그램 지식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이거를 준비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올라야 되겠죠? 어, 다음에는 제가 문제로도 낸 바 있는 카카오 채용 연계형 겨울 인턴십 모집. 요 채용 연계형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KT 간 제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제자도 이제 요 케이스였는데 그 그냥 이 학생한테 저도 배워서 좀 들었어요. 그 채용 연계형이라는 게 저희 때도 없었던 시스템이라서 제가 좀 봤는데
일단은 뭐 서류를 내고 그 다음에 코딩 테스트를 봐요. 코딩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하면은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 인턴을 2개월 동안 하는데 실제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받아요. 교육 내용이 데이터 시각화,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기초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딩 테스트에서 했던 거를 좀 더 이제 심화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 같아. 이렇게 교육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하고 이 교육 내용에 대한 거를 테스트예요. 시험을 봐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이제 정규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을 보는 거죠. 교육을 받을 기회를 한 번 주고 교육이 이제 끝난 다음에 교육 내용을 테스트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게 채용 연계형이라고 해요. 인턴인데 채용 연계형 인턴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 채용 연계형 프로그램이 되게 많이 있고, 대충 비슷한 내용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요즘은 채용 연계형으로 뽑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갖고, 거의 이제 학부 졸업하고 입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턴을 하고 떨어지면은 저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찾아보니까 떨어져도 그러니까 두 달을 그냥 완전 생으로 날리는 게 아니고 나 어디에서 이제 인턴 경험했다라는 게 또 좋은 경험이 되고 좋은 스펙이 되어서 다른 데 이제 할 때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너무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에서 채용 연계형 뭐 그걸 했는데 채용에서 떨어지고 네이버 지원하면 너는 카카오 가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공격할 줄 알았는데 전혀 이제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오히려 이제 좋게 생각한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떨어져도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거 되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코딩 테스트를 해서 하는 뭔가 이제 시스템이 되게 많은데 여기에는 그냥 삼성에 들어가려면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라는 거를 봐야 되는데 이제 직군마다 당연히 그 커트라인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정말 직접적으로 코딩을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지 않은 직군도 당연히 이제 데이터 분석은 좀 이제 코딩을 직접적으로 한다고 판단하는 직군일 테고 그런데도 이제 역량 테스트라는 거로 보는데 이거는 아까 요거랑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소프트웨어 청년 아카데미는 그냥 이 학원 같은 거예요. 여기에 이제 교육 시스템을 제공해주고 돈을 주면서 교육을 시켜주고 이제 졸업을 시키는 거고 학원 졸업을 시키는 거고 여기는 삼성이라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는 입사 시험이에요. 직접적인 입사 시험이고 문제는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나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존 마을 단위로만 관리가 이루어졌는데 인접한 마을이 재편하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중간고사 파이썬 중간고사 보듯이 이게 뭐라는 거야 하고 문제 해석을 해야 되고 이 조건에 맞는 코드를 이제 짜야 되는 거죠. 지원은 여기 가서 하시면 되고 기출 문제는 여기 있어요. 여기 이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고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대비를 하고 혹시 이제 관심이 있다면은 공부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든 테스트 문제 같은 거를 모아놓은 사이트가 백준도 있고 프로그래머스도 있고 다른 사이트도 되게 많은데 이제 요런 데 이제 들어가면은 이 문제들을 이제 모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치킨 배달 이런 거 눌러볼까? 뭐 이러면은 어쩌고저쩌고 문제인 게 되겠죠. 생각보다 이거를 학생들이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여기 유튜브 링크를 좀 걸어놨는데 여기 가서 그러니까 뭐 제목이 백준 알고리즘 한 문제도 안 풀고 졸업한 컴공과의 최후 이거를 그냥 말을 너무 재밌게 하셔가지고 봤는데 아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이제 보면서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한다는 거죠. 미리미리 저학년 때부터 2학년이면 그래도 저학년이잖아.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이제 해놓으면 좋고 여기 컴공과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학과도 이쪽 컴공 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은 컴퓨터 공학이랑 너무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컴공과가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편합니다. 아무튼 100준 알고리즘 안 풀고 졸업하면은 최후가 이제 좋지는 않다 이런 뉘앙스인 것 같고 관심 있으면 요 유튜브 한번 시청을 해보시면 됩니다. 한 4학년쯤 돼갖고 이럴 수도 있겠죠. 100준이 뭐야? 뭐 이런 소리를 하면은 되게 이제 그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탈락 후기. 탈락 후기를 이제 합격 후기도 있는데 탈락 후기를 제가 이제 한 이유는 그 합격 후기는 좋은 회사들만 올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탈락 후기는 좀 더 다양한 회사 같은 것들을 마에스트로 아까 이제 소개했던 삼성 그런 데도 있고 블라인드, 우한테크 요것도 이제 그 꽤 괜찮은 기업입니다. 현대 오토에버 탈락 후기 뭐 탈락 후기 코딩 테스트 뭐 이런 거 이제 쭉 보면은 그 뭐 내가 이제 그 탈락 후기 같은 경우는 뭐 1량 때부터 열심히 좀 해놓을 거 이런 글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커뮤니티 같은 거 있잖아요. 커뮤니티도 이것도 약간 본인 레벨이랑 나이대보다 단계 윗 이런 게 좀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뭐 고등학생들 있죠. 고등학생들은 에타 같은 거 하면 좋겠지. 에브리타임 같은 거를 보면서 뭐 이게 아마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거 잘 모르기는 한데 인증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학생들이 많이 가는 이런 데를 가면은 대학 생활이 어떻고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그 후회를 하면서 뭐 쓸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뭐 좀 할 걸 이런 거를 이제 후회하면서 쓸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자극이 되고 뭐 대학별로 이제 서열 같은 것도 막 매기겠지 이런 거 보면서 좀 생각을 할 겁니다. 대학생이 되면은 이런 데에 들어가 가지고 뭐 정보를 얻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보다 이제 한 단계 좀 위에 있죠.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들 취준생들 아니면 요렇게 이제 잘 가는 이런 그 사이트 있죠. 이런 사이트에서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미리 보면은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면은 대학원 준비 사이트 뭐 김박사네 이런 거 있거든요. 또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커뮤니티 잘 안 해갖고 잘 모르고 그냥 뭐 대학원을 이제 대학 좀 더 이제 나아가면은 그 블라인드라고 있을 거예요. 블라인드. 요건 이제 직장인들. 이런 데 가면은 대충 이제 직장인들이 뭐 대학 때 뭐를 할 걸 이런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보면은 좀 그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한탄하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면 좋은 것 같고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데 이제 커뮤니티를 잘 이제 활용을 하면서 본인이 필요한 정보를 잘 획득을 하고 코딩 테스트를 잘하거나 아니면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이제 선점해야 되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코딩 테스트 잘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하고 길었던 잔소리를 마무리하면은 코딩 테스트 문제는 구형 문제하고 알고리즘 문제가 있거든요. 이 구형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구형 문제는 그 파이썬 중간고사 있죠. 파이썬 중간고사 3번 같은 경우가 이제 구형 문제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뭔가 이제 내가 생각한 대로 구현을 딱 해놨는데 그대로 동작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꼼꼼하게 왜 동작 안 하는지 따져보고 디버그를 잘해야 되고 버그를 잘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제 그러한 능력이 이제 해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그 답을 딱 외워가지고 풀 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 본인이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알고리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 유형이 있고 문제 유형이 있고 풀이 패턴이 있어요. 그 코딩 테스트 문제 요거 두 개가 이제 섞여서 나오는데 최근에는 구형 문제가 좀 더 비중이 높은 편이고 알고리즘 문제는 알고리즘을 잘 알아야지 풀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 정형화된 문제 패턴 있죠. 그런 것들을 잘 깨고 있어야 됩니다. 퀴즈에
퀴즈 5번째 1, 2번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이제 이러한 그 알고리즘 문제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요거는 되게 유명한 단어이거든요. 이게 뒤로 할 때하고 앞으로 할 때 이제 요런 것을 이제 알고리즘으로 구현할 수 있는가. 저는 이제 파이썬 특징을 이용해서 되게 쉽게 풀었는데 알고리즘적으로 되게 고전적인 문제입니다. 요것도 그래요. 이것도 알고리즘적으로 되게 이제 고전적인 if하고 뭐 이런 거를 써갖고 하는 고전적인 문제이죠. 요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별도의 지식 없이 좀 쉽게 풀 수 있는 거고, 또 알고리즘 패턴에 따라 가지고 문제를 유형해서 이제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잘 숙지를 해야 돼요. 저는 이제 그 알고리즘 문제보다는 그 구형 문제에 좀 더 이제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고 이제 싶었는데, 구형 문제는 그냥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중간고사 3번 같은 경우 있죠. 제일 그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학생들한테 운이 좋다라고 느끼는 케이스는 아마 이 케이스는 없을 거예요. 중간고사 3번을 풀다가 틀렸어요. 잘 안 됐다고 생각을 해. 시험 기간 때. 그 다음에 스스로 왜 안 되었는지 고민. 이게 은근히 틀리기 쉬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이제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왜 틀리는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짜는 코드 스타일이 달라갖고, 어떤 사람은 저런 실수를 절대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꼭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안 되었는지 고민을 하고 그걸 이제 스스로 해결. 이 케이스가 가장 우수한 케이스입니다. 시험 시간에. 어, 이건 불가능해요, 사실. 이건 거의 불가능하고, 그, 좀 더 이제 그 현실적인 케이스는 풀다가 이제 결국엔 틀렸어요. 근데 이제 왜 안 됐는지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연 제출 시간에 디버 성공, 요거를 하고, 그 다음에 경험을 쌓는 거. 이게 제일 좋은 케이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문제를 내면서, 생각한 대로 코드가 딱딱 알고리즘이 깔끔하게 잘 안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되게 꼼꼼하게 짜야 되고, 안 틀리게 짜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러한 관리가 되게 필요하죠. 그리고 틀렸을 때 떻게 틀린 거를 이제 찾는지 좁혀 나가는지 그런 것들도 테크닉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이 디버깅이 잘 안 되면은 저랑 이제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하고 제가 디버깅을 도와주게 되는데, 이 케이스가 이제 제일 좋은 케이스고, 그냥 못 풀었어요. 못 풀었어. 그 다음에 힌트를 얻어서 풀었어. 중간고사 때 저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힌트를 얻어서 풀었어요. 그 다음에 한 번에 성공. 힌트를 얻었으면 좀 깔끔한 형태의 힌트이니까 한 번에 성공했을 확률이 높죠. 이거는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 경험을 못 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알고리즘을 그러니까 못 풀었기 때문에 슈도 알고리즘을 혼자 짜는 연습도 잘 못 해보고, 그 슈도 알고리즘을 짜갖고 실제로 구현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단 말이야. 그때 왜 틀렸는지 분석하는 시간도 못 가졌어요. 그냥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라는 거밖에 못 오는 거예요.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세 번째 게 이제 제일 안 좋은 거는 그냥 안 한 거겠지. 뭐 그거는 이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아무튼 구형 문제는 많이 틀려봐야 돼. 많이 틀려보고 많이 고쳐보고, 그 다음에 더 효율적으로, 아니면 효율적으로 짜든가 아니면 더 그 안 틀리게끔 짜는 방어적으로 코딩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 언어 특화된 문법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파이썬 처음 배울 때 이 코드는 파이썬스럽지 않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되게 이상하고 너무 그 뭐지? 싫은 말이었어. 그러니까 파이썬스러운 코드라는 건 도대체 뭐냐? 파이썬이 뭐 좋은 언어라는 뜻이냐? 막 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말 자체가 되게 거부감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파이썬에만 제공하는 특화된 문법이 있어요. 일반적인 알고리즘이 아니고 파이썬에 제공하는 어떤 특수한 문법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거 예를 들면 이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이제 동일하다라는 거를 원래 알고리즘으로 구현하려면은 맨 앞에 있는 거랑 맨 뒤에 있는 거랑 똑같은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거랑 뒤에서 두 번째 있는 거랑 똑같은지 체크를 하고, 요런 알고리즘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모든 언어가 다 할 수 있는 거고, 파이썬에서는 이게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문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스트라이딩으로. 그래갖고 이렇게 코드를 짜면은 파이썬스러운 거. 그 다음에 맨 앞에랑 맨 끝에랑 이게 비교하고, 맨 앞에서 두 번째, 맨 끝에서 두 번째 이렇게 비교하고, 그렇게 코드를 짰으면은 파이썬스럽지는 않지만 알고리즘적으로는 이제 뭐 공부를 이제 잘 차근차근 한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좀 그 파이썬스러운 코드, 그러니까 언어 특화된 문법을 잘 이해를 할수록 결국에는 이제 코딩 테스트는 특정 언어를 선택해서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언어 특화된 문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코드를 좀 빨리 짤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짤 수 있고, 시간 세이브를 할 수도 있고, 그럼 이제 문제 해석할 여지도 많아갖고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사용 가능한 패키지들을 잘 확인하세요. 그 만약에 이제 준비를 할 때 넘파이하고 판다스를 특히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제가 이 수업은 코딩 테스트 대비하는 수업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하는 이유가, 코딩 테스트 대비할 거면 판다스 같은 거 설명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상위 수업을 듣기 위해, 통계학과 상위 수업을 듣기 위해서 이거에 필요해. 왜냐하면 이제 코딩 그 테스트에서는 판다스를 못 쓰게 합니다. 일반적인 패키지를 못 쓰게 하는데, 넘파이는 요즘 잘 모르겠어요. 쓰는 데도 있고 안 쓰는 데도 있고, 이거는 이제 원래는 무조건 안 되는데 요즘은 좀 쓰게 하는 추세로 이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확실하게 이것도 학생들한테 들은 거라서 뭐 비율을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통계학과는 이렇게 패키지를 좀 잘 쓰는 게 이제 목적인데, 코딩 테스트 자체는 이 패키지를 이제 못 쓰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순수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내장된 패키지로만 이제 그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체크를 해야 돼요. 사실 이거는 제가 좀 그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기업들에게 이게 사실 데이터 분석할 때 넘파이하고 판다스 안 쓰고 분석하는 거 말이 안 되는데, 코딩 테스트에서 이거 못 쓰게 하는 거 좀 이상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 효율성의 측면상, 그러니까 코딩 테스트가 데이터 각이나 이제 데이터 분석 직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좀 시험을 좀 획일적으로 통일하다 보니까 이게 소외되는 면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 시간을 그러니까 좀 더 효율적이고 빨리 돌아가는 코드를 따져봐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잔소리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본격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거를 코딩 테스트 잘하는 수업을 좀 수업 시간 좀 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대비를 잘 못해드려갖고 되게 미안하게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그 대비할 수 없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쓰면 안 되거든요. 원래 뭐 넘파이나 판다스나 이런 것들을 쓰면 안 되는데, 이거는 사실 통계학과 수업에서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서 이게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대신에 학생들이 이런 데 이제 관심이 있으면은 스스로 좀 공부를 하면서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